안녕하세요. 려원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어린 왕자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한 소년과 그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잊고 지냈던 마음들을 다시 떠올리게 해주는 작품인데요. 어린 왕자를 따라가다 보면 사랑, 관계,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해 조용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어린 왕자의 이야기 중 앞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어린 왕자 제1장. 내가 6살 때 한 번은 원시림에 관한 책, 실제로 겪은 이야기에서 굉장한 그림을 보았다. 보아뱀이 맹수를 삼키는 그림이었다. 이것은 그때 본 이미지를 그린 것이다.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보아뱀은 먹잇감을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러고 나면 움직일 수가 없어서 먹이를 다 소화할 때까지 6개월간 꼼짝도 안 하고 잠을 잔다. 나는 정글 모험담을 열심히 읽고 궁리한 다음 색연필을 들어 내 인생 첫 그림을 완성시켰다. 1호 그림은 이것이다. 나는 내 훌륭한 그림을 어른들에게 보여주고 무섭지 않은지 물어보았다. 어른들은 대답했다. 모자가 왜 무섭다는 거니? 내가 그린 건 모자가 아니었다.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아뱀의 몸속을 그렸다. 어른들은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모른다. 나의 2호 그림은 이것이다. 어른들은 속이 보이든 안 보이든 중요하지 않으니 보아뱀 따위는 그만 그리고 지리나 역사, 산수, 문법에 신경을 쓰라고 내게 충고했다. 6살이던 나는 화가라는 멋있는 직업을 포기하고 말았다. 1호와 2호 그림의 반응이 좋지 않아 의기소침해졌던 것이다. 어른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린이들은 그들에게 언제나 설명을 해주어야 해서 피곤하다. 결국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고 비행기 조종법을 배웠다. 전 세계 곳곳을 비행기로 누비고 다녔다. 지리를 배운 것은 정말이지 유익했다. 한 번 보기만 해도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별할 줄 알았다. 야간 비행 중 길을 잃었을 때 지리 지식은 무척 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살아오는 동안 나는 진지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오랜 시간을 어른들 곁에서 보냈고 그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보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생각이 좋은 쪽으로 바뀌지는 않았다. 조금이라도 통찰력 있는 어른을 만나면 나는 늘 갖고 다니던 1호 그림을 보여주며 시험했다. 그 사람이 정말 이해력이 있는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늘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모자구나. 그러면 나는 그 앞에서 보아뱀이나 원시림, 별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말했다. 브리지 게임과 골프, 정치, 넥타이 같은 화제 말이다. 그러면 그 어른은 나처럼 생각 있는 사람을 만나서 기쁘다고 했다. 제2장. 나는 속을 터놓을 사람 하나 없이
홀로 살아왔다. 6년 전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그랬다. 비행기 엔진에 이상이 생겼고 정비사도 승객도 없는 상황에서 나는 혼자 비행기를 수리해 보려고 안간힘을 썼다. 내게는 죽느냐 사느냐가 달린 일이었다. 한 주를 버틸 정도의 물밖에 없었던 것이다. 첫날 밤에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사막의 모래바닥에서 잠을 잤다. 망망대해에서 난파되어 뗏목에 의지한 사람보다 훨씬 고립된 상황이었다. 그러니 동틀 무렵 작고 기묘한 목소리가 나를 깨웠을 때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보라. 목소리가 말했다. 저기, 양 좀 그려줘. 뭐라고?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벼락이라도 맞은 듯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눈을 비비고 조심스럽게 주변을 돌아보았다. 굉장히 신기한 꼬마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제3장. 어린 왕자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다. 그는 내게 수없이 질문을 던졌지만 내 질문은 듣지 않는 것 같았다. 그의 비밀에 차츰차츰 다가간 것은 대화 중에 우연히 나온 말들 덕분이었다. 어린 왕자는 처음으로 내 비행기를 보았을 때 물었다. 이 물건은 도대체 뭐야? 이건 물건이 아니야. 하늘을 나는 거란다. 비행기라고 해. 내 비행기. 내가 비행을 할 줄 안다는 걸 알려주며 꽤나 으쓱했다. 그가 소리쳤다. 뭐? 아저씨, 하늘에서 떨어졌구나? 그래. 나는 대단찮은 일인 것처럼 말했다. 와, 진짜 신기하다. 어린 왕자가 천진난만하게 웃음을 터뜨려서 나는 짜증이 치밀었다. 내가 겪은 고생을 진지하게 들어주길 원했던 것이다. 그때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구나. 어느 별이야? 나는 순간적으로 그의 존재의 비밀을 알아낼 희미한 빛을 발견한 것 같았다. 그에게 불쑥 질문을 던졌다. 너는 다른 별에서 왔다는 거니? 어린 왕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 비행기를 쳐다보며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다. 그래, 이걸 타고 아주 멀리서 오긴 힘들겠어. 어린 왕자는 한동안 꿈을 꾸듯 생각에 잠겼다. 그는 주머니에서 양 그림을 꺼내 보물처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우연히 나온 다른 별들의 비밀을 더 알고 싶어 내가 얼마나 안달이 났겠는가? 나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끌어내려고 애를 썼다. 꼬마 친구, 넌 어디에서 왔니? 네가 사는 집은 어디야? 내가 그려준 양을 어디로 데려갈 거니?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가 입을 열었다. 아저씨가 준 상자의 좋은 점은 밤이면 양이 쉬는 집이 된다는 거야. 물론이지. 내 말을 잘 들으면 낮에 양을 묶을 수 있는 끈도 그려주마. 끈을 메어둘 말뚝도. 내 제안을 들은 어린 왕자는 꽤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양을 묶어? 참 이상한 생각을 다 하네. 하지만 묶어놓지 않으면
양은 아무데나 다니니까 결국 잃어버릴지도 몰라. 내 친구는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양이 어딜 간다는 거야? 어디든 갈 수 있지. 곧장 앞으로 직진해버리니까. 그러자 어린 왕자가 진지하게 말했다. 필요 없어. 우리 별은 진짜 작거든. 그는 살짝 슬픈 말투로 덧붙였다. 너무 작아서 직진할 수도 없어.